네, 오늘 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같이 해보시죠.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뭘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 금요일 오후입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어제 이 시간에 실적이 쏟아지면서 정말 호가창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나오는 오늘 협력 기대까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윤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구간에서도 하나오션이 한 번 더 뛰면서 신고가 경신 중입니다. 그래서 여쭤볼게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도 반영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오늘 하나오션이 특히 강한 건지, 하나오션만 28일 날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강한 거 확인하고 더 오르는 이 조선의 상황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좋은 호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어떤 거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 해군성 장관 방안도 있고 거기에서 또 MRO 추가 6척 이상의 또 호재성 이슈도 하나 남겨진 상황에서 실적 발표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주니어의 방안이 거제를 거쳐서 또 울산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슈가 지금 오늘 그러면 반영이 다 된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다음 주까지 이어질까.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모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지금 조선주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는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유자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굳이 그래도 신규 진입을 오늘이라도 할 정도면 이제 실적에 일부 로스가 있었던 삼성중공업이 좀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피팅 업체 중에서 공매도 금지 종목으로 속했던 성강밴드라든지 이렇게 좀 힌트가 나오는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들어가도 부담이 좀 덜한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핵심은 하나오션인데, 일단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세론이 아닐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조선주는 어떠한 방법이 트레이딩 전략이냐면 은봉시 진입이 가장 저는 부담이 좀 덜한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조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서 수익을 극대화해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비중 조절을 하고 눌림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재공략하고 이 패턴을 추천하시는 걸까요? 네, 중공업은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홀딩 갖고 계시면 홀딩 전략 유효하지만 다음 주에 하나오션 실적 발표, 그리고 말씀드렸던 방안 이슈가 마무리되면 은봉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수급이 오히려 관세에 대한 페이지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가능성들 되게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도 외국인들이 이제 오랜만에 코스피 현황물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 부분 관세에 대한 협상 마무리되고 나서 일단 반도체 전차 군단의 수급이 일부 이어진다면, 지금은 그동안의 관세 무풍지대에 있었던 주도주가 일부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좀 저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이 그러면 30일까지 이어진다라고 일단 시기적으로 이번 달 말이라고 대표님 생각을 해도 될까요? 해군성 장관의 방한일이 30일이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다음 달에 대한 전략은 후반에 생각하고 일단은 그려주신 그림대로 일단 전략 짜면 될까요? 네, 일단 그려준 전략대로 짜되 또 우리 본부장님 의견도 한번 제가 들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높은 구간인데 주도성이 있고 이슈가 있어서요. 조선주 어떡할지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 텐데 그 전에 저희 삼성 SDI 실적이 나와서 실적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3,187억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매출은 3조 좀 넘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왔죠. 관건은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 손실. 시장의 컨센은 3,187억 원 정도였는데요. 손실이 시장 컨센보다 좀 크게 나왔네요. 4,341억 원이 나왔습니다. 직전에 1% 넘게 오르다가 지금 상승폭은 줄어드는 구간이고요. 2시부터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됩니다. 잠시 후 저희 친환경 테마에서 조금 더 2차 전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실적 나오고 반응 나온 조선주 본부장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요. 이게 제가 비슷한 결의 질문들 몇 달째 드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높은 구간 아닙니까? 이벤트는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최대한
같은 내용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보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서 본부장님 어떠세요? 쫓아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워낙 잘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엔진주도 지금 와서 또 신규 매수하자니 부담스럽고 부담이죠. 조선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종목군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세진중공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만큼은 지금의 위치에서도 굉장히 부담 없이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제 조선주들의 이제 키포인트는 두 가지죠. 높아진 수주 잔고 그리고 이제 수주 선종.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추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좀 제외하고 보면 수주 선종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이 LNG, LPG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지 에너지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탑재되는 굉장히 많은 기자재 중에 탱크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세진중공업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 다른 기업들은 사실 뭐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형 탱크 기준으로 보면 세진중공업 외에 다른 기업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세진중공업의 가격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저는 지금의 위치에서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과거에는 뭐 HD그룹사만 혹은 이제 삼성그룹사만 이렇게 밸류체인에 좀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다 통용돼서 세진중공업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현재 위치에서 세진중공업은 괜찮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기자재 쪽에서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 궁금하네요. 조선주의 조금 멈춤, 쉼표가 찍히면 기자재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까요? 아니면 조선주가 더 치고 올라가줘야 그에 화답하는 기자재 쪽에서의 흐름이 나온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네.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멈칫하면 기자재들이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 멈칫의 정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도지 형태의 어떤 캔들의 패턴을 보인다면 기자재들에게는 기회는 있는데 음봉 캔들이 조금 길어진다거나 약간의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는 캔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자재 종목분들도 조금 피곤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선주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우리가 속도를 고민을 해서 속도를 고려를 해서 투자했던 섹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올해 1분기,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트럼프의 말이 붙었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가 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원래부터 막 속도가 났었던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욕심만 좀 내려놓으신다면 저는 조선과 조선 기자재는 여전히 같이 커플링해서 좀 길게 보셨을 때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계속 나오는 구간 협상 기간 중에는 계속 괜찮다로 정리해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야기, 실적 더불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물음표기도 하지만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쪽에서는 어떨지 오늘 에너지 쪽 좀 넓게 볼 겁니다. 친환경으로 묶는다면 여기서 저희가 2차 전지도 오늘 볼 거고요. 원전도 볼 거고요. 두 번째 조금 뚱뚱하게 몰려봤습니다. 정책 기대가 있는 쪽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최악은 지났다. 이제 나아질 것이다. 기대 있는 쪽 전반적으로 이 친환경 울타리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차 전지 먼저 따끈따끈한 뉴스가 나와서 보고 가려고 합니다. 김성훈 대표님, 삼성 SDI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적자폭 큰 걸로 나왔고요. 그런데 오늘 오후 들어서 많은 분들이 친환경에 계속 시대가 머물러서 그런가 2차 전지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네? 라고 오전을 지났고요.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WCP 같은 종목은 22% 넘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2차 전지 내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삼성 SDI 실적과 연관성이 있는지 이 테두리 안에 있는 2차 전지의 지금 흐름 한번 봐주세요. 일단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이 경영권 복귀 소식 때문에 한번 반등을 했었고 네. 어저께 일부분 눌렸다가 오늘 재상승세를 보였단 말이죠. 그 정도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일부분은 바닥을 찍었다라는 의견을 전 드려보고 싶고요. 정말 그리고, 오랜만에 기다렸던 의견인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저는 어저께 2차 전지를 이제 전체 비중 중에 한 30% 이상을 지금 담은 상황. 처음으로 2차 전지 비중을. 처음으로 담았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2차 전지 꼭지에서 쭉 일단, 내렸다가 처음으로. 네, 지금의 흐름은 네. 실적에 대한 주가의 변동보다는 공약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 탈탄소의 정책적 흐름 그리고 글로벌리 매크로적인 환경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고 일단 중국의 이 모멘텀보다는 저는 2차 전지만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LFP 가격에 대한 하락세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내연기관 대비해서 일단 가격 경쟁력이 조금씩은 이 전기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나 기아를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라인업도 굉장히 많고 가격적인 전략도 굉장히 우수해서 아마도 저는 조금 급하게 생각한다라고 봤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2차 전지가 빠르게 턴어라운드 가능성들이 먼저 제기가 되는데 주가는 이미 화답을 좀 하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가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어요. 네, 최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실적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다른 요소 쪽에 흐름을 보고 차트가 이미 하방 정배열로 완벽하게 돌아서지 않았지만 정배열로 돌아설 때쯤에도 우리는 담아갈 수 있는 전략을 굉장히 유효하게 쓸 수 있게 워낙에 지금 저점입니다. 저는 부담감 없는 쪽은 이제 뭐 태양광도 이미 좀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담이 좀 덜한 쪽이 지금은 2차 전지 쪽이 아닐까. 거기에 이제 이 후보의 전략적 흐름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태양광, 풍력, 원전 이쪽에서 머무는 것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를 지금은 최우선해서 2차 전지를 담자. 네. 알겠습니다. 고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그러면 이어가야 될 것 같네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봐야 된다라는 바로미터를 제시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은 좀 변하니까 장비가 오늘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 둘씩 이제 실적 뚜껑이 열리잖아요. 네. 3대 중에 오늘 SDI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SK 온만 나오면 되는데 상황 반전의 포인트가 본부장님의 시선에서도 좀 정리된 부분이 있는지 먼저 여쭐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전에 참 그 시기 잘 잡아주셨는데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산업에 대한 뷰는 앞서 이제 대표님의 이야기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종목별로 지금 약간의 시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애경케미칼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나트륨 배터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신기술이군요.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 갈 줄 알았던 미래의 기술이 지금 나트륨 배터리가 조금은 더 내년에 양산한다라는 중국의 CATL 기사와 지금 맞물려서 관련주들이 더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이 대장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WCP가 굉장히 또 오랜만에 움직여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WCP 같은 경우에는 또 나트륨 배터리 관련한 세라믹 분리막을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었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종목군들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모습. 이제 뒤따라서 CIS라고 하는 기업도 지금 거래량이 슬슬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전기차 전체를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 안에서 애경케미칼이 나트륨 배터리 때문에 올랐으니 나트륨 배터리 국책과제를 했던 과거의 연결고리를 찾다 보니 WCP, CIS, 대보 마그네틱 그리고 이제 나인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지금 엮이면서 상대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쪽이 만약 연속성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결국엔 여기에 양극재, 음극재를 공급하는 회사가 어디냐?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서의 시간차는 있겠지만 네. 저는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한번 또 순환매를 어떻게 보면 올릴 수 있는 나트륨 배터리의 그 뉴스가 굉장히 또 트리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연속성을 네. 가질까요? 일시적으로 한번 올라올 때 아니면은 오랫동안 붙잡고 계신 분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기다린 만큼 조금 더 누리실 수 있을지. 오늘 기준으로 보면 네. 저는 기다리신 만큼 좀 누리셔야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는 건 여기서 이제 연속성을 정말 일주일 혹은 2주일 동안 보여준 다음에 고민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은 기술적으로 봐도 가격적으로 봐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은 어떤 섹터이다 보니까 조금은 누리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기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한 2, 3년 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 그럼 괜찮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저한테 네. 물어보신다고 했었을 때 그건 아직 아니다라는 거죠. 물량 늘리지 말자.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삼성 SDI 오늘 실적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 적자폭은 크게 커요. 개선이 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흑자 전환하는 그 시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닥권에서 보신 분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노려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뷰가 좀 변화한 시점에서 질문자 드렸네요. 삼성 SDI 2시부터 콩콜도 시작이 되니까요. 의미 있는 코멘트에 따른 반응 나오면 한 번 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중심으로 친환경 울타리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원전 쪽도 한번 볼게요. 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원전 이슈가 오전부터 나왔는데 김성훈 대표님 먼저 전반적인 이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이제 곧 체결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무게감이면 호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원전에 대한 그 파급력, 계약 체결이란 뉴스가 이전보다 시장에서 발휘하는 그 힘이 약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예, 힘이 좀 약해도 너무 약하다라는 표현을 크게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싶고요. 예, 예, 이게 사실 26조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보다 원전의 사이즈가 뭐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전에 반영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많이 연기가 되다가 이번에 이제 확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책적 기조는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선회 중이긴 하지만 이제 이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서서히 줄여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지금은 프랑스의 전력공사의 진정이 기각이 됐다. 근데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인프라 기술 이전을 제시를 했지만 한국 쪽에 이제 수주가 나타난 게 저가 수주거든요. 아하. 정확히 말하자면 네네. 좀 싸게 해줬다. 네. 가성비인데 그게 얼만큼의 이 흐름에서 통할까? 저는 이제 지금에서 뭐 테밀린 원전 2기 추가 계획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국내 이제 원전 산업에 대해서 이제 유럽형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이 조금 막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종목을 고르자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전기술 뭐 레포트가 나왔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설계 쪽으로 일단 1년 전 작년에 멀티플이 100배였다면 지금 실적 성장을 이루어지면서 30배 정도로 좀 저가 매력도가 좀 높아졌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봐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긴 했었죠. 그런데 마침 AS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김대성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산 에너빌리티 원픽으로 지난번에 제시를 해주셨어요. 네. 35,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를 공략한다면 어떤 포인트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친환경 이쪽 테두리 안에서 애정을 좀 본부장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원픽도 여기에서 가져와 주셨거든요. 네. 종목 이어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정부 정책 차원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이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 그런데 대형 원전의 이미지는 사실 현대건설이 조금 더 깊고 SMR, 소형 원전의 이미지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물론 이번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SMR은 아닌데 일단 체코의 플러스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들 SMR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힘이 약한 부분이 좀 속상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하고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원전주들은 포트 한 켠에 꼭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새로운 원픽도 저희 소개받아 볼게요. 금양 그린파워네요. 역시 지금 구간에서 괜찮다. 그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네네. 것 같아요. 풍력이면 풍력, 태양광이면 태양광, 또 원전이면 원전.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풍력에 대해서 뭐 좋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글로벌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풍력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에너지에 좀 문어발식으로 걸쳐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양 그린파워가 딱 그런 것 같아요. 태양광에도 엮을 수 있고 기존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으로도 엮을 수 있고 또 풍력으로도 엮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또 정책 모멘텀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충분히 한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0,000원이라는 손절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부터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모아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 시세가 분출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제가 15,000원을 드렸는데 만약 거래량이 좀 더 동반이 된다면 네. 17,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실렸을 때 한 번 더 네.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쪽에서 시간 좀 많이 써봤습니다. 원픽까지 저희 설명 받아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저희 반도체 이야기도 오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이닉스 오늘 제대로 그 영향 받는 건지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오늘장 유독 강해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어제
반도체가 갈 만한 뭐 제반 상황이라고 할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좋았는데 실적이 못 갔잖아요. 어제 좀 부진했던 부분 오늘 반영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외국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지수에 대한 방향성이 두 톱을 올린다라고 봐야 될지 흐름 큰 쪽, 사이즈 큰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이즈 큰 쪽은 뭐 일단 엔비디아에서도 AI 데이터 수요가 아직도 뜨겁다라고 발언도 했고 그 영향이 크군요. 예, 그리고 뭐 알파벳도 캐펙스 투자, 추가 투자 얘기 있었고요. 뭐 좋은 쪽의 흐름들이 너무 많고 또 700억 달러 규모의 알파벳 자사주 매입도 한다. 그리고 연준 이 해맥에서 지금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성장주의 모멘텀까지 갖췄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사실 지금의 이 눌림을 기회로서 당연히 작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디램의 1등 지휘적인 역할 또 외국인들이 만약에 국내 시장에 노크를 두드린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무조건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품 중에는 HBM 라인 당연히 오늘 반등하는 뭐 리노공업도 중심으로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액면 분할하고 나서 좀 바로 반등이 나오는데 재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등이 급격하게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검사 장비 라인들 테크윙을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하나반도체와 하나비전의 시세가 좀 엇갈리는 흐름이 연일 좀 나타나잖아요. HBM 라인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 명확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뷰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일단 하나비전이 6% 그동안 좀 조정받았다가 오르곤 있는데 어떤 시각이실까요, 대표님? 시각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한미 반도체는 브로드컴도 있고 다양한 마이크론도 있고 다양한 고객사를 보유했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기 와서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공매도 물량들이 워낙 한미 반도체를 때려놨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보유를 했고 근데 한미 반도체가 화가 난 거는 소송 중에 왜 이 하나비전하고 지금 거래를 했느냐. 거기서 지금의 물량의 비중이 뭐 50%까지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언급 자체가 화나게 만들었던 건데 저는 이러한 이 투트랙 전략 만약에 이제 양분대 고객사 양분되는 흐름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성장에 대한 하나의 뭐 모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두 종목 다 좋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을 좀 해보죠. 반도체 이야기 본부장님과도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관점이 궁금하네요. 제가 새로운 기술 좀 뛰는 쪽을 조명해서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오후에도 외국인이 사잖아요. 네. 기관 매수 1위도 그리고 외국인 매수 1위도 하이닉스라서요. 큰 쪽으로 좀 봐야 될까요? 어느 쪽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좀 시청자분들 보기 좋으실까요? 시간을 조금 더 당겨서 네. 우리나라 장전의 구글의 실적부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걸 먼저 해야 된다. 일단 구글 쪽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고민했었던 건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축소가 과연 있을 것이냐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IT는 저는 전체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저는 조정 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대로 좀 말씀드리고 사실 오늘처럼 시세가 날 때는 쫓아가기보다는 기존에 좀 불편하셨을 때 사셨던 분들이 수익을 즐길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쫓아가는 게 안 좋냐 그건 아니지만 음봉 전략, 앞서 이제 대표님의 조선주 전략처럼 저는 네. 반도체를 그렇게 가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이제 소부장주 안에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또 리노공업이라는 곳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액분 이후에 오늘 첫 번째 이제 거래를 하는 날인데 갭상 출발 이후에 약간의 이제 밀림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겠지만 결국 관세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영향이 만약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있다면 그것을 버텨낼 체력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작년부터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다른 제조업 장비주들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률에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뭐 실적에 대한 압박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 기업들, 이 산업들은 지금 버텨낼 충분한 체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부장 쪽을 보신다면 저는 테스트 소켓 쪽을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나 리노공업과 ISC, TSA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오늘 이슈 있으니까요. 종목 위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기부터 출발을 해보죠. 좀 핵심만 듣고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키워드가 저희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대표님, 저희가 계속 키워드 먹는 쪽이랑 연결고리 있는 쪽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활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또 한 번 상한가 종목이 여기서 나오고 학회 일정도 있어서 그리고 앞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금리 인하 기조도 맞물려 있어서 궁금합니다. 더 봐도 될까요? 일단 좀 잠잠한 모습들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부터? 워낙 네네. 이제 이번 주 뜨거웠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저는 학회 일정에 좀 더 주목해 보자. 일단 본론으로 돌아가자. 원칙적으로 돌아가자.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차트가 워낙 역배열이라서 뭐 일단 11건의 비임상 연구광고 공개한다고 한들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거고 일단 탑픽은 계속해서 저는 알테오젠 쪽에서 오늘 소송이 이제 어제 제기가 됐지만 그게 궁금해요. 네. 알테오젠 경쟁사로부터 피소된 영향이 있는데 한로자임 6월 이슈가 워낙 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알테오젠이 미국 특허 등록만 하면 그거는 깔끔하게 해소가 된다 해서 이 엄민영 연구원이 말하는 것도 왜 자꾸 이제 알테오젠에 소송을 하지 왜 할로자임에 아하. 소송을 해서 그것을 이제 잡음을 더 일으키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제 가장 핵심은 이 알테오젠이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풀어준다고 하면 추가적인 애로가 어느 쪽에서 나오냐? 당연히 알테오젠 쪽과 빅파마가 추가로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음봉은 정말 뭐 전 종목 이제 제약바에 통틀어서 네. 알테오젠만큼 매력적인 거는 사실 지금에 와서는 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노이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음봉 나왔지만 걱정할 거 없다라는 추가적인 지금 상황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짧게 좀 들어보고 갈까요? 궁금합니다. 워낙 알테오젠의 이슈화가 좀 많이 되고 있어서 본부장님 책임만 주신다면 네. 동의를 하시는지 여쭙고 갈게요. 동의를 하고요. 두 기업의 그 시가총액 차이가 커요.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 무조건 진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해 볼게요. 제약바이오는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위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엔터 갈 겁니다. 저희가 핵심으로 하고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오늘 관세, 무관세 영향에서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반응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대표님, 먼저 저희 한알령 해자의 실적 개석 전망 속에 엔터가 오늘 움직입니다. SM 중심. 그래서 그런지 DOU까지 같이 뛰는 모습이 오늘은 확인이 되거든요. DOU가 8% 넘게 오릅니다. 대표님, 오를 때 그 종목을 좀 보게 됩니다. 어제는 화장품의 실적 가지고 좀 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엔터거든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엔터를 보는 시선은 정리해야 될지 팁 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MD 얘기하면서 응원봉 얘기를 너무 맞아요, 길게 해서 비싸다. 죄송했었는데 네, 맞아요. 기억해요. 거기서도 하이브 말고 저는 계속 SM이다. 맞아요. 이게 SM의 특징은 뭐냐면 한학령하고 연결고리 너무 커요. NCT 멤버 중에서도 쿤이라고 하는 중국 멤버를 멤버가. 다 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을 땐 안 좋지만 잘 먹어 들어갈 때는 제일 상승세가 높은 게 SM이고 거기에 우리가 패키지로 뭐 노머스, DOU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들 그리고 하이브는 제가 좀 제외를 해달라고 그때도 근데 말씀드린 BTS 게 완전체가 아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직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BTS 멤버 중에 진이라든가 일부 멤버들이 단독 콘서트를 8월에 해요. 그러면 앨범 나오기가 전체 앨범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그렇네요. 거예요. 내년이 될 거란 얘기네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 아니면 내년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쪽보다는 SM 쪽이 더 수급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 포인트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보죠. 엔터가 오늘 뜨거든요. 그러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세 무풍지대, 관세에서 비교적 괜찮은 쪽 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장품 뭐 엔터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화장품은 오늘 조금 쉬어가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는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강한 쪽에서 추가적인 탄력 아니면은 약간 쉬어가는 쪽? 어느 쪽에 포커스 맞출까요?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데 네. 저라면 오늘 쉬어가는 화장품을 담겠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엔터주들은 이미 요 며칠 기회를 줬어요. 근데 네. 그 기회에 못 사셨던 분들은 사실 오늘 수익을 즐기기에는 좀 부담 혹은 타이밍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좀 줄이려면 지금 가는 쪽을 계속 보는 것보다 가다가 잠시 멈춰 있는 쪽에 대한 시선을 돌리는 것도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장품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지금 정책적으로 여러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K 웹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웹툰 종목분들은 저는 여전히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 뭐 세종시 관련한 기업들은 뭐 대주주의 뭐 매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시비도 있고 많더라고요. 얽히고 설킨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서 조금 자유로운 쪽이 웹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웹툰은 그러면 가장 강하게 움직인 쪽 중심으로 저희가 볼까요? 키다리 스튜디오라든가. 일단은 키다리 스튜디오도 좋고요. 네. 저는 미스터 블루라고 하는 웹소설 아하. 관련 종목군도 봐야 될 것 같고 와이랩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웹툰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께서 저희 화장품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살 거예요 하셨을 때 무슨 하슴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말씀은 없었는데 대표님이시라면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엔터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걸까요? 아니요. 저도 화장품을 더 아하.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차례가 안 돌아올까봐 눈빛을 그냥 보낸 거고 짧게 말씀드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뭐 ODM이나 선크림, 뭐 용기, 소재조 중심으로 보자 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든가 팜텍 코리아 중심으로서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계속 지속적인 성장세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화목하시네요. 저희 오늘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삼성 SDI 실적과 함께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